시장님께도 오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롱사회복지법인 박인원 대표님도 그동안 저희들한테 자문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문경 비전포럼 창립총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철강길에 살고 있는 박찬훈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을 박찬훈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경 비전포럼 창립총회는 조금 더 국민의례를 하고, 문경 비전포럼 회장 인사만 이상일 회장님이 우리가 저는 만장일치로 추대를 해서 시립요양병원 이사장인 이상일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축사는 오늘 내빈들 기빈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신영국 시장님의 축사를 듣고 이번 경과 보고를 제가 할 겁니다. 비전포럼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재 발표가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연주 교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또 문경을 잘 알고 문경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하단을 했고, 다시 한번 신영국 시장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부사 이름이 신영국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요번에 새로 또 장을 하나 맡게 됐습니다. 문경 비전포럼 회장 이상일 인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전공이 어려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문경 비전하고 좀 동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쭉 또 다 같은 마음으로 문경이 어떻게 발전하면 좋은가 하는데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쭉 해왔는데, 저희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또 회장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어깨도 무겁고 사실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인사 말은 제가 좀 몇 자 적었습니다. 복설과 맹추위를 마다하고 어려운 걸음해 주신 신영국 시장님, 또 박인원 전 시장님, 박영수 의원님, 황재용 전 이장님, 문경 지역 단체장님과 축하와 관심으로 참석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문경 비전포럼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 편리한 교통 등 하드웨어가 잘 갖춰져 있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시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문경 비전포럼을 탄생시켰습니다. 지역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스스로가 문경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신념이 이 모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모임은 그 신념의 단추를 끼우는 자리이며, 우리의 협력과 아이디어가 한데 모아질 때 문경읍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포럼 창립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경 비전 포럼은 문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문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경읍을 더 살기 좋고 희망차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지혜가 더해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문경의 비전을 함께 그려 나갑시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확신합니다. 혼자서 꾸는 꿈이 단순한 꿈에 그칠 수 있지만 같이 꿈을 꾸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고 문경 비전 포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거창하게 역사적인 순간에 비전 포럼이라는 또 출발을 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박수를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박인원 선배님 전 시장님이 직접 또 오늘 뭐 일정이 많으셨는데 직접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지금 문경의 전직 시장님이라고 봐야 박인원 시장님하고 고현원 시장님밖에 없고 저희들이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문경의 발전, 문경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비전 포럼의 출발을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말에서 문경의 비전 포럼 다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지가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참 준비하시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기대도 됩니다. 저는 우리 문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 문경 사랑은 우리 박인원 전 시장님보다 문경 사랑을 하신 분 없으십니다. 몸으로 실천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박 선배님의 비켜줄 바도 없고 그런 새로운 비전, 아까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저도 문경 온 지가 한 11년 됐습니다. 퇴직하고 문경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 전에서부터 김성식 회장님이 개발위원장 할 때부터 우리가 얘기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작년 11월 29일 역사회가 개통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은 진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발기인들 오피니언 리더스를 한번 해가지고 이상일 회장님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이게 주민들이 합심해 쓰면 민간이 합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떤 행태든 간에. 그리고 간도 시장님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여기 오늘 관련 공무원들도 과장님도 국장님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우리가 합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서로 이제 합심을 해가지고 감가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시장님의 그 시정책에도 우리가 같이 보조할 수 있는 국책 사업을 따고 일하는 것이 저희 비전 포럼에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할 수 있는 설립 목적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 문경 발전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강과 함께 우리도 여기 유능한 교수분들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발전을 하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래 문경 비전 포럼의 주요 사업은 우리가 이게 지금 오늘 같은 자리를 이장 자체나 주민 자체 이렇게 해서 문경 발전을 위한 주민들하고 다양하게 그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각 기관단체자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이렇게 문경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특히 여기 이제 우리 그 발기인 중에 박성호 자치위원장이 사무국장입니다. 혹시 그런 여러분들의 그 기관단체나 이런 데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박성호 위원장을 통하고 아니면 문경 후배 업장이나 부의평을 통해서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뛰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 다양한 주체 교류 및 협력 증진입니다. 우리 그 한기도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대외 협력 운영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시장님 말씀하는 감옥이나 회장 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좋은데 그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자 공부도 하고 감옥 사과는 지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단체장님을 여기 회장님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부르면 저희들이 달려가겠습니다. 같이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저 청년 학습, 청년 학습 동아리는 우리가 곧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 모임을 학습 동아리를 해가지고
여기 또 지역의 청년 대표로 해가서 박재혁 군이 그 청년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모임들을 빨리 가져가지고 청년들의 미래를 우리가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시장도 얘기했지만 관광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관계인구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것은 우리 관광객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인구를 늘리면서 관광객에서 관계인구 생활 인구를 늘려서 우리가 문경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구 생활 인구,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아까 시장님께서 10변을 방하신 그런 그 관계인구, 관광객도 늘게 하려면 우리가 기업들이나 이런데 아주 10명, 15명씩 은퇴자들 이렇게 해서 그 관계인구에 우리 감흥사가나 공미자, 우리 문경의 특산물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방안 생활인구 하나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했듯이 1인당 와서 생편을 쓰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물품을 판매하고 이런 쪽에 관계인구 생활이고 관광의 인구들하고 협력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본내에서 우리가 발생한 시장님의 정책사항이라든가 큰 사업이 있으면 전체적인 우리 문경이 하드웨어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9,500억이라는 그 엄청난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 거 하고 우리가 여기 온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경은 물 좋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요양병원, 온천 이런 게 역사까지 이 하드웨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리고 이게 서울 수도권 인구를 관광 인구나 은퇴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하드웨어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님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민들이 먼저 합심을 해가지고 강하고 협조를 해서 여기 오늘 단체 회장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음에 또 다른 회장님들을 참석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회장님들은 아까 심영국 시장님의 열정과 우리 비전 분업에 사심 없이 개인과 집단 이익보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문경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비전 포럼의 주요 사업을 소개시켰습니다. 다음, 그 문경 비전 포럼의 임원 구성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상일 회장님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황전식 농협조합장님이 감사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경 자치위원장인 박성호 사무국장이 그 비전 포럼에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준비도 그렇고,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하고 문경국 직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신다고 뭐 빗자루 쓰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직원들 아주 고생이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문위원회에서는 재롱사회복지부입니다. 오늘 눈이 오는데도 우리 그 박인원 대표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포럼에 여러 가지 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템을 지금 주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또 우리 자문위원 박인원 대표님한테 지금 배워가고 또 우리 신영국 시장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문경 발전을 위해서 비전 포럼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기관단체 회장님들은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 개인 사심으로 하는 게 아니게 시하고 관이 이제 합쳐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인호진 김영준 박사라고 이후에는 이제 행정고시 출신한 행정학 박사입니다. 조금 더 인사를 시키겠지만 그렇게 하고 밖에 우리 그 청년 대표 박재영. 그래서 발기인들 정보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차례도 황준식 조합장 일어서 주시고, 문경구 부장이 정강호 대표입니다. 건우개발 문경내미칸의 함재도 회장님이시고, 대평개발의 김성식 회장님. 박수 다 준비하고. 우리 그 시립병원하고 그 종합병원 이사장님 이상일 회장님이고, 청년 대표 박재혁 분입니다. 그래서 요 발기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존경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비전 프로그램이 발전이 됐고, 다음 우리가 지금 했던 거에 간략하게 경력을 얘기를 하면은 작년 우리가 한 11월, 12월부터 해가지고 2달 동안 오피니언 리더스를 이렇게 우리가 발기인들끼리 이렇게 조합을 형성을 했었고요. 12월 26일 오피니언 우리 자체 모임에서 그때 이제 우리 자문위원 박인원 대표님이 3시간을 참석하셔가지고 각 방향을 정해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박인원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수고하십시오. 또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25년 1월 6일 오늘 교육 기재 발표할
그 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영주 교수님한테 우리가 1시간 20분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의 공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재 발표를 하실 때 박영주 교수님을 다시 두 번 한번 일어서시죠. 우리 여기가 이제 그 전문위원 행정학 박사 인원이 김 박사고 여기 우리 조금 더 강의하신 박영주 교수님. 여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지혜를 아파트로 2달 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경에 대해서는 애정이 많고 1년에 한 번씩 60명씩 사무관을 교육을 시켜서 꼭 문정에 세제로 와서 넘어가요. 그때마다 문경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문경을 많이 알고 문경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월 13일 날 이제 비점 의사의 발기초문에서 이제 고유번호가 정식으로 일단 고유 등록만 해놨습니다. 사업자 정식으로 등록을 해놨고 그날 이제 1월 13일 날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상희 회장님을 초대를 했고 우리가 각자 저기 한병식 회장님은 감사하면서 홍보 아까 얘기했지 시장님 얘기한 홍보 담당이고 정강호 대표님도 홍보 여기 이제 한계도 회장님하고 저하고는 대외 협력 서울의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땡겨오겠습니다. 김성식 회장님은 교육하고 홍보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장은 사무국장 보면서 교육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단체들 교육을 많이 시키겠다 그러더라고. 그 여러분들이 의미를 하면은 교육이라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우리가 그 어떤 행태든 간에 발기인들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 1인당 300만 원을 각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7인에서 2,100만 원으로 오늘 이거 비용하고 가미료하고 이런 걸 부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심을 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 1월 6일 날 신림 요양병원 회의실에서 강의를 했고 끝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강의 들은 내용입니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들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경과보고는 끝났고 제가 잠깐 보니까 문경 앞날은 아주 단단합니다. 이 일꾼을 뽑은 게 상위 일꾼을 잘 뽑았어요. 신영 시장이 옛날에 그 신영국하고 다릅니다. 지금 신영국은 진짜 일하는 신영국이야. 그리고 박영주 교수님은 그 교원대학교 정책 교수면서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위원이시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보건위원이시고 충북재난안전위원이시고 한국교육환경보건비상임이사고 건강웰빙보건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원대학에서. 그러면 우리 박 교수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좀 너무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과일과 샌드위치 드시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저희 회장님과 또 저희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되나?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것 같은데 이런 걱정도 좀 있는데요. 아마 아시는 내용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지방소멸위기 문경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썼습니다. 흥미를 끌어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소멸이란 단어 되게 좀 강력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가 요즘에 우리한테 너무나 친숙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가야 하는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는가 아마 오늘 이 자리는 문경포럼이 처음 이제 발기를 하면서 문경에게 시민들이 같이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편하게 들으시면서 또 질문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넘기면서 하느라고 안쪽에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이제 잠깐 그 저희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 교원대학교는 한국교원대학교에 있는데요. 교원대학교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전국에 있는 그 사무관님과 장학사님들이 이제 교육을 와서 학위를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경을 어떻게 이제 자주 오게 됐냐면 저희 대학원에서 1년마다 한 번씩 학생분들을 모시고 문경세제를 오는 게 정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이 되면은 항상 저희가 여기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경세제의 과거길을 걷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을 작년 11월에 저희 문경읍에 또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문경에 많은 걸 알게 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대학원에서 문경세제 진짜 아까 시장님께서 4시간 있다 간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문경에 와서 문경세제 앞에서 밥을 먹고 문경세제를 넘어가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아니 문경이 이렇게 좋은 게 많은데 제가 10년을 여기를 오면서 그걸 몰랐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뭔가 더 다른 방향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또 지방이 소멸되고 있고 진짜 큰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저 이렇게 빙하를 보면 위에 부분을 우리가 항상 보고 있어요. 근데 한번 그 밑에 우리가 보는 빙하 밑에 아래에 정말 엄청난 얼음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원인과 그 문제가 우리가 혹시 무엇인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시간, 모두 알고 계시지만 그거를 한번 좀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이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가요. 우리보다 좀 더 빨리 경험한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 국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도 좀 보고 또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국내를 보면서 우리 문경읍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퀴즈 내려고 선물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박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뉴욕타임즈에서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한국은 소멸되는가 없어지는가 이런 기사를 딱 내면서 한국의 인구 감소는 땡땡땡보다 무서운 재앙이야. 혹시 기사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보신 분 있으실까요? 쓰세요? 뭘까요?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핵폭탄. 그거와 유사합니다. 뭐랑 유사할까요? 세 글자고 전염병인데 이거보다 더 무서워. 지금 코로나. 현 시대는 코로나인데요. 과거에 어느 분이세요?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상황이 유럽에 1300년대에 유럽에 그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유럽의 인구가 절반에서 3분의 1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상태가 앞으로 30년 뒤, 50년 뒤에 한국은 없어질지도 몰라.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이 정도로 우리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바깥에서 우리나라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숫자를 한번 잠깐 보려고 합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아마 알고도 계실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시도별로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거를 몇 년 전부터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표에 보시면은 이게 아마 서울부터 전국까지 17개 시도인데요. 전국 평균이 0.615거든요. 근데 경북이 0.34예요. 가장 낮은 전남보다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게 시도별로 보면 이런데요. 그거를 지역으로 잘라봤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1등이 우리 옆 지역인 상주예요. 상주가 0.18. 근데 우리 문경이 0.20이래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소멸에 대한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00원 내래요. 들어가시겠습니까? 들어가세요? 거꾸로 하면 어떨까요?
그쵸, 힘들죠. 아니 어서 오세요 하려면은 500원 아니면 무료로 와야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요. 오셔요잖아요. 네, 우리 마을에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마을에 한번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게 이 안동 시민의 세금으로 안동 하회마을이 유지가 되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과거에는 맞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도 이게 맞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 많이 했던 사례들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본에서 그래서 관계 인구를 좀 늘리려고 뭘 했냐면 우리나라는 요즘에 뭐 로컬 유학이라고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애들이 지방에 와서 6개월씩 학교를 다니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촌 유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거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빈집은행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면서 여기 보시면은 100엔의 빈집을 주는 뱅크가 있어요. 100엔만 되면 빈집이. 아니면 0엔 빈집 뱅크까지 나왔어요. 돈이 없어도 돼요. 내가 가서 살기만 하면.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은 물론 요집을 준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인구가 줄어요. 그럼 빈집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에 막 몇 억짜리 갖고 있지만 인구가 줄어서 여기 올 사람이 없으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재산 가치가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빈집을 그대로 놔두면 폐허가 되니까 빈집에 세금을 물리겠어. 뭐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빈집 은행이 인기다. 이런 게 일본의 사례들로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관계인구를 활용해서 또 일본에서 했던 게 고향납세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2023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일본은 2013년도에 도입을 했거든요. 이거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이 10년 동안에 이 고향납세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네,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제도가 다르긴 한데요. 일본은 원래 내야 될 세금을 내가 키워준 내가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한 데다 내는 게 고향납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본은 내가 납세해야 될 문경시에 안 내, 예천시에 안 내고 문경에 낸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제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2023년 보시면 제안을 좀 해드리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복지부에서 고령 친화 도시라는 어떤 제도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로 우리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은퇴자 마을 중에 성공 사례를 좀 한두 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사례예요. 미국은 은퇴자 마을을 1970년대, 60년대부터 만들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도시가 애리조나에 있는 선시티입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저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이주하신 이분들의 삶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딸보다 내가 더 재밌게 살아.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그 중에 우수 사례 하나가 이런 겁니다. 텍사스의 조지타운이라는 이제 마을이 하나 있는데요. 3년 연속으로 인구 증가율 탑10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구의 96,000명 중에 약 17,000명이 이 선시티 은퇴자 마을에 살아요.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자산의 70%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젊고 활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산업이 발달을 하니까. 그러면서 고용이 증가하면서 총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까지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는 공장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을 유치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청년들을 모시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은 요분들 있잖아요. 영올드라고 하거든요. 네. 이분들을 모셔와서 2차 산업을 좀 하는 건 어떠냐. 그래서 이 조지타운 사례를 보시면 이 조지타운 평균 연령이 73세입니다. 근데 미국 평균 연령이 39세예요. 그렇지만 이 도시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성공 사례를 한번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는 인구 증가율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제도가 조금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부에서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것을 이제 실버타운 관심 많으시죠, 실버타운.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동안의 실버타운은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구 실버타운은 그동안의 분양형이었다가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살았는데 중간에 뭐 업체가 사라지고, 그래서 2015년도부터 분양형이 없어졌어요. 임대형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뭐 몇 억에 월 뭐 몇백 내고 그런 고가의 실버타운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실버타운인데요. 정부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 새로운 분양형 실버타운을 만들겠어. 근데 어떤 혜택을 주냐면 인구 감소 지역에 89개 지자체에 한해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돈도 이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검토하겠어.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제 복잡한 구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뭐 복지 시설이라던가 요양원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가의 시니어 타운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1차 베이비 부머 세대,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젊은 노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딘가를 가고 싶은데 여기는 아직 이르고 여기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중산층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더 높은 질 높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또 우리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게 원래 실버타운은요, 아시겠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사시다가 몸이 아프면 나오셔야 되는 구조예요. 네. 근데 앞으로의 이 방향이 어떤 게 되냐면 주거를 하면서 돌봄도 할 수 있고 돌봄을 하면서 주거도 할 수 있는 걸로 전체적으로 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3, 4인실의 요양원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유니트 케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 혼자나 둘이 방을 쓰시잖아요. 부부가 같이 방을 쓰거나 네 방을 갖고 있는데 요양원에 가면 3, 4인분을 같이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내가 주거를 편하게 살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유니트 케어 사업이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런 뭐 실버타운이가 아니라 아까 앞서 조지타운 사례처럼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강식, 그다음 유기농 야채, 또 교육과 일자리, 돌봄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산업들이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방향은 이렇다. 그럼 한번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문경 비전 포럼이 첫걸음을 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돼? 막 외국 사례도 보고 뭐 법이 바뀌는 것도 봤어.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문경 비전 포럼이 어떻게 보면 발전을 위한 초석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을 잡으려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생각들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하려면 좀 더 많은 학습 모임과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읍 차원에서도 요즘에 마을 살리기, 마을 만들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사실은 미래가 엄청 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